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연애. 다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의 연애 요구를 물으신다면 저는 솔로입니다. 아마 썸네일을 보고 아셨겠지만 저는 나이 24살에 마지막 이별이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뭔가 모쏠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애를 쉰 기간이 그래도 좀 되는 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쉬는 기간 동안 근데 저는 되게 많은 좋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안 하더라도 근데 충분히 좋은 점이 많아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연애 2년 반 쉬고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영상을 제가 기획하게 됐냐면, 뭔가 우리 한국 사회는 연애를 되게 필수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솔로인 사람들을 보면 연애는 안 하니? 연애는 언제 할 거니? 아니면은 연애를 왜 안 하니? 뭐 이런 식의 질문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먼저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는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경우를 되게 씁쓸하게 여겨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소비한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솔로들 중에서도 크게 빨리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다 연애를 하니까 연애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연애를 하더라도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싶어요. 근데 뭐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까봐, 그래도 연애를 지속해 나가는 게 정답일까봐 되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다, 솔로도 꽤 괜찮다, 연애 이번 2년 반 동안 쉬어봤더니 24살 남들이 말하는 한창 연애를 할 나이, 꽃다운 나이 2년 반을 쉬어봤더니 꽤 괜찮다라는 것을 적어놔서 이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먼저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취향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연애를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쵸? 커플들보다는.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취향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혼자 있기 때문에 좀 혼밥 같은 걸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먹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초밥을 좋아하는데 저 친구는 초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뭐 좀 맞추잖아요. 그럼 파스타를 먹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더라도 그거를 내가 초밥을 좋아하는, 원래는 초밥을 좋아하는데 이 친구랑 만나다 보니까 파스타를 먹는 시간이 늘어나네? 그러면 내가 초밥을 좋아하는 걸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연애를 안 하니까 밥을 혼자 식당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선호하는 메뉴를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좋은 점인 게, 그렇게 알게 된 제 취향이 있어요. 제 취향이 뭐냐면, 바로 저는 국밥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는 이거를 잘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국밥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뭐 돼지국밥, 순대국밥, 무슨 고기국수 막 이런 그런 탕 종류? 해장국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자신의 취향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본인의 음식 취향뿐만이 아니라 음식으로만 한정될 수 없는 게, 사람을 보는데도 취향이라는 거를 조금 더 알게 돼요. 연애를 할 때는 그 상대방만 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본인이 연애를 하는 도중에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알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연애를 안 하다 보니까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지? 왜 내 취향은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취향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됩니다.
말이 되게 버버벅거리네요. 조금 더 점점점 나아질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만 바로 전 애인과 완전한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막 전 연애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뭐 1, 2개월도 안 돼서 연애를 바로 새 연애를 시작한 경우에는 막 전 남친, 전 여친에 대한 미련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 혹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로 인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왜냐면 상대 쪽에서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연락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뭔가 매끄럽지 않겠죠? 그로 인한 약간 트러블을 겪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좀 봤어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연애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의,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과의 완전한 이별의 과정?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연애를 한 다음에 이제 이별을 했어요. 그럼 이별을 한 사람이 겪는 감정의 과정들, 뭐 상실감, 고통감, 뭐 우울감, 막 이런 그런 과정들을 정리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이제 뭐 미운 감정, 뭐 그 미련의 감정, 뭐 이런 것들 다 떨쳤으니까 되게 용서하게 되고, 약간 비록 연락을 하진 않지만 진심으로 응원 아닌 응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과거를 어쨌든 함께 보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완전한 이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전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분들도 당연히 저와 완전한 이별을 했고 저도 그분들과 완전한 이별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텀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텀을 주고 확실한 이별을 해야, 그래야 이제 잠시만요. 네,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건강한 연애, 다음 연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카톡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거 카톡을 보는 시간이 줄어든 게 왜 좋은 거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연애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사람마다, 커플마다 성향은 다 다르겠지만 되게 소소한 것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야 나 오늘 뭐 어디 식당 왔어, 이거 친구랑 누구랑 이거 먹고 있어, 막, 자기야 나 오늘 출근했어, 나 일어났어, 잘 잤어, 막 이런 사소한 그런 것들도 되게 카톡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한국 연애는 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좋긴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솔직히 그렇게 매번 카톡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연락을 잠깐 끄고, 이게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냥 진짜 연락을 끊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조금 난처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카톡을 좀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톡을 연인이랑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랑은 뭐 필요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친구랑도 그렇게 카톡을 자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연인이 생기면 연인과 카톡을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할 텐데, 그 연인이 없기 때문에 카톡을 볼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혼자 여행하는 것의 매력을 알게 됩니다. 혼여행이라고 하죠. 혼여행의 매력, 이게 아무래도 연애를 하다 보면 여행을 가더라도 뭐 같이 가고 싶고 같이 가게 되고 연인이랑 같이 가게 되고 함께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솔로라면 혼자 여행을 마음 편히 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혼자 여행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저는 강추해요. 왜냐면 혼자 여행을 해보고 혼자서 뭔가 그 여행의 처음과 끝을 다 잡아보잖아요? 그러면 내 여행 스타일도 알 수 있고 내 생활 패턴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진짜 1번과 비슷하게 본인의 취향을 진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여행을 가면 혼자 대화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혼잣말 하면서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내면 속으로 되게 혼자 대화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혼자 여행의 되게 매력, 혼자 여행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되게 크거든요. 그거를 아무래도 솔로일 때는 그 매력을 알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음입니다.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예를 들면 운동이든 독서든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든 이런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집중하기가 아무래도 커플일 때보단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2023년 정말 운동에 빠져가지고 운동 중에서도 헬스에 되게 빠져서 헬스를 막 하루에 2번, 3번까지도 가봤던 것 같아요. 헬스장 진짜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활동들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째인데요. 네. 우리가 아무리 솔로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고 라는 그런 욕심? 그런 생각은 있잖아요. 아닌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있을 경우 저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 예쁜 사랑을 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혼자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자신과 대화를 더 많이 하고 가까워지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조금 더 받아들이고 나를 더 아끼고 나와 가까워지면서 나와 다른 누군가 또 사랑할 준비가 전보다는 더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 2년 반 솔로 기간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다음 연애는 전 혹은 전전 등등의 연애들보다는 좀 더 성숙하고 예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준비가 되었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예쁜 그 2년 반 연애 2년 반 쉬고 좋은 점에 대한 컨텐츠를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너무 이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 연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